이 역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역함수의 성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 복잡한 역함수가 활용된 연산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질이 필요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까 이거 했었던 내용인데 역함수의 역함수 이거 떠올려보면 금방 아는데 자 어떤 f가 다시 좀 예쁘게 그리자.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 f가 있대. 그지? 근데 요렇게 오는 게 뭐라고? f의 인버스야. 근데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요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얘랑 똑같은 표현인 거지. 그치? 그럼 세 번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뭐 이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f의 인버스와 똑같겠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했어. 그럼 어떤 느낌일까? 이 말을 다시 쓰면 f의 인버스에 f의 x 이런 말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좀 빠르게 해볼게. 여기에 요렇게 가는 게 f였었어. 그죠? 그럼 여기에 어떤 x를 갖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그럼 쏙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가면 이게 f의 x가 되겠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녀석을 우리가 f의 인버스라고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야? 요 아이를 다시 집어넣은 거지. 즉 여기에 f의 x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거꾸로 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지? 동의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놓고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 걸 볼게요. 이번엔 인버스를 먼저 적용을 했어. 인버스를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적용했다는 뜻인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라고? f에다가 f의 인버스 y라고 하자. y라고 할게요. 왜 그런지 알지? 예. 왜냐면 요걸 x 이걸 공역이라고 했을 때 원함수의 공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녀석을 먼저 넣겠다는 거잖아.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 y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살짝 바꿔서 여기 요걸 지울게. 이렇게 슉 지우고 이 녀석을 내가 이 녀석을 내가 y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f 인버스 y니까 요걸 넣었을 때 요게 나오겠네. 그럼 요게 뭘 의미하게? 그렇지, 요게 x를 의미하겠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f의 x인 거잖아. 그럼 f의 x는 다시 뭐가 나올까요? 다시 또 y가 나오겠지. 그럼 뭐야? 처음에 넣었던 그놈이 그대로 나오네. 이해되셨어요? 뭐라고? 처음에 넣었던 그놈이 그대로 나와. 얘도 처음에 넣었던 그놈이 그대로 나와. 이런 함수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항등함수가 뭐였더라? 어떤 h에 x가 있을 때 넣은 녀석을 그대로 뱉어내는 이런 아이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고 주로 이렇게 i라고 쓰기로 했어요. 기억나세요? i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나와요. 요렇게 되면 요걸 우리 항등함수 i라고 부를 거고 요 녀석도 우리가 i라고 부를 거야. 항등함수야. 그럼 얘들아 이런 표현 어떨까? f의 인버스 이렇게 하고 합성 이런 게 있어서 세 개씩이나 합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 이걸 먼저 계산해도 되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지? 그냥 h라고 쓸게. i라고 쓸까? i라고 쓰자. i의 g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i가 지금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라고 그랬지. 항등함수.
먹은 걸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니까 얘는 결국 또 뭐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g를 먹었는데 g를 그대로 뱉어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제됐다, 상쇄됐다라고 해석해도 좋겠죠. 그럼 다시 이번엔 이런 게 있었다고 칠게. g of f 인버스 f 이런 게 있었다고 칠게. 그럼 여전히 합성함수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 그럼 얘는 g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g 이렇게 되는데, 금방 이 아이는 항등함수니까 먹은 걸 그대로 뱉어내니까 너 지우고 x라고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gx가 되겠다. 여기도 gx가 되겠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도 우리 어떻게 귀찮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생략하고 너네들이 상세에 대해서 없어졌다. 그냥 x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왜? 여기다 x를 넣을 거니까 넌 다 꺼지시고 그냥 x만 남았다. gx.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대충 외운 애들 털으려고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요 문장이야. 요거. 이게 우리 고등학교 내신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 아니 금방 얘도 i고요. 얘도 i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왜 다르다는 거야?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이때까지 같다고 해놓고. 자, 봐봐.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항등함수는 생각해봐. 세상에 있는 모든 항등함수는 다 같은 함수입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도 항등함수, 너도 항수 같은 함수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지?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자, 봅시다. 1, 2, 3, 10, 20, 30 이렇게 가는 녀석을 F라고 할 거고 이렇게 가는 녀석을 F 인버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F 이거부터 하지 말고 자 F 인버스 오브 F 당연히 역함수 존재하는 건 알지? 그러면 이렇게 fx가 먼저 들어갔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짝꿍도 이렇게 됐다고 해. 그냥 편하게 쉽게 슉슉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됐지? 그러면 이 항등함수 맞잖아요.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2를 넣으면 뭐 나와요? 2 나와요. 3을 넣으면 뭐 나와요? 3 나와요. 동의되시나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니까. 그런데 자 봐라. 이거는 뭘까요? 다 요거는 너도 항등함수면서요. 근데 봐 얘는 이걸 먼저 하는 거잖아. 요걸 먼저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여기 있는 걸 먼저 넣겠다는 뜻인 거야. 이해됨? 그러면 10을 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10이 나올 거죠. 20을 넣으면요 20이 나와요. 30을 넣으면요 30이 나와요. 항등함수 맞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 얘의 정의역 얘의 정의역이 애초에 달랐단 말이지. 얘의 정의역은 뭐였어? 여기에 넣는 녀석인데 얘 합성함수 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인 거잖아. 1, 2, 3이었던 거고 얘의 정의역은 여기에 넣을 거잖아. 여기에 넣을 애들 누구야?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인 거지. 즉 얘의 정의역은 10, 20, 30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서로 같은데 어떻게 같은 함수야? 이해됐음? 항등함수는 맞아. 먹은 걸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말했어요. 항등함수까지는 오케이. 근데 먹는 재료가 다르잖아. 얘는 1, 2, 3을 먹었고 얘는 10, 20, 30을 먹었으니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다른 녀석이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너네 둘이 우리가 다른 함수처럼 썼단 말이야. G 서클 F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하자. 즉 먹은 걸 그대로 뱉어낸 함수라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 먹을 그대로 뱉어낸 함수라고 하자. 이때 g는 과연 뭘까요? 그랬더니만 오? 무조건 역함수래. 자, 우리가 이미 얘는 알고 있어. 어떻게? f의 역함수 자리랑 이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항등함수라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얘도 지금 항등함수라는 거야 지금. 이해됨? 지금 이걸 내가 여기다 쓴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거 항등함수 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를 주장하는 중인 거야. 마찬가지로 f 오브 g를 항등함수라고 말했어, 그지? 근데 우리는 f 오브 f 인버스가 항등함수라고 이미 알고 있어.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 너랑 너랑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를 주장하는 중이야. 됐죠? 이해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녀석을 합성했는데 이게 항등함수가 나와. 그럼 두 녀석의 관계는 무조건 뭐다? 역함수 관계입니다. 얘의 역함수가 얘, 얘의 역함수가 얘,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녀석을 동시에 합성함수의 역함수야. 자, 선생님 그거 해볼까? 여기에 x라는 녀석이 살고요. 요렇게 이렇게 y라는 녀석이 있고요. 요렇게 z라는 녀석이 있어.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1, 2, 3, 10, 20, 30, 100, 200, 300.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말하잖아. 맞아? 요걸 내가 f, 요걸 내가 g라고 할게.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더라? 이건 지웁시다. 복잡하게 지웁시다. 필기 다 해가면서 듣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f를 먼저 취하고 g를 취하는 합성함수인 거지. 맞지? 근데 우리 얘를 통째로 거꾸로 가세요라는 거야. 통째로 거꾸로 가세요. 통째로 역함수를 치우겠다는 거야. 즉 이렇게 왔던 아이를 거꾸로 가라고. 뭐가 어려워. 근데 거꾸로 갈 땐 미안하지만 f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야? 아, 얘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더라? 이렇게. 자, 이게 g의 인버스지. 요거는 뭐야? 요거는 f의 인버스지. 거꾸로 갈 때는 미안하지만 g부터 가는 거야. gf. 아하. 얘를 이렇게 역함수 통째로 거꾸로 가세요. 합성함수 통째로 거꾸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f의 역함수를 해라 이런 거지. 얘 순서가 바뀐다. 그죠? f와 g의 순서가 역함수가 바뀐다. 근데 이걸 외워? 왜 외워? 미쳤어? 당연한 얘기잖아.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했던 걸 거꾸로 갈 땐 예, g를 먼저 하고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f 역함수를 나중에 한다. 너무 당연한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g, f, h가 있었다면 통째로 역함수를 하시오라고 하면 순서를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됨? 그러면 g부터 먼저 가고요. f를 두 번째 가고요. h를 나중에 갑니다. 이해되셨죠? 된 거죠? 이게 지금 합성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역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한 문제 한 몇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잘 써먹을 수 이해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함수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요건 정의역을 이렇게 특정 지어놨네. 왜 그런지 알아? 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요렇게 정의를 해줘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즉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머나 복잡해. 근데 1을 넣으래. 그럼 여기서부터 단계 여기다 1 넣고 다시 그 결과를 얘는 합성까지 했네. 그럼 자, 얘 다시 써볼까? f 요거 합성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더라? g 인버스 f. 이거 할 줄 알지, 그지? 요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어디를 먼저 계산해도 됐다? 된다? 이게 뭐라고? 합성함수의 결합법칙. 요걸 보는 순간 상쇄.
그래서 넌 1을 넣었으니까 너가 뭐라고?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항등함수. 1을 넣으면 그대로 1을 토해내. 그럼 얘는 미안하지만 너는 꺼지시고 이렇게 통째로 꺼지시고 알고 보니 뭐랑 똑같은 거였어? 이거랑 똑같은 거였다. 됐죠? 야 설마 이거 역함수 구하는 또라이는 또라이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G 역함수 1이라는 말은 이런 느낌인 거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G야. 그럼 여기에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야? G의 인버스가 이거야. 근데 뭘 넣었다는 거지? 1을 넣었다는 거지. 1을 넣었다는 거잖아. 1을 넣었다는 거잖아. 그럼 1을 넣으면 1에 대한 짝꿍이 누군가 있었겠지. 그지? 걔를 알려주세요라는 거잖아.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야? G에다가 네모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지? 네모를 넣으면 1이 나온다는 거지. 아하. G에다가 뭐를 넣으면 얘가 1이 나올까? X는 0. 그럼 네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되는 거지. 요 자리가 뭐라고? 0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린 구해야 될 게 최종적인 뭐 F의 0이니까 기분 좋게 1. 되셨나요? 자, 다시 요거 해석하는 방법. 이게 뭐라 그랬어? G 인버스. G 인버스에다 1을 넣었대.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올까요잖아. 그럼 이 말은 뭐야? G에다가 네모를 넣으면 1이 나왔다는 뜻인 거니까 G에다가 네모를 넣으면 얘가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네모의 정체는 0이구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써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식을 구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구하는 거야. 쫄지 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거다. 자, 되게 중요한 표현. 양변에 합성함수, 양변의 역함수 또는 원함수를 합성해도 항등식이라면 이게 항등식이라면 항상 성립한다면 양변의 역함수 또는 원함수를 합성해도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등식이 성립한다. 중요한 거야. 양변의 역함수든 원함수든 합성을 시켜도 등식이 성립한대. 대신 똑같은 위치에 해야 돼. 앞이든 뒤든. 자,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알고 싶은데, 자, 뭘 알고 싶냐면 얘들아 봐봐라. 아니 여기 F 있겠다, G 있겠다. 딱 물어보고 싶은 게 뭘 것 같아, 그렇지? H를 묻고 싶은 거야. 아하, 요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요거 묻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얘를 묻고 싶은 거다. 그러면 역함수 구하고 괴로워. 심지어 얘가 뭔지 모르잖아. 만약 여기에 F가 있었고 이렇게 H가 있었다면 요거는 얘들끼리 잘 계산해서 H가 뭔지 알아내면 되는. 치사하게 H에 여기 미지의 함수가 이 중간에 껴있어서 되게 어렵다. 그래서 나는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의 몇을 곱한다 이런 느낌처럼 양변의 합성함수를 취할 거야. 다시 뭐라고? 양변에 뭘 곱한다는 느낌처럼 양변의 합성함수를 취할 거야. 즉 제일 앞에다가 이 긴 가 있을 거 아니야. 가식이라고 이렇게 내가 가식에다가 가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통째로 가함수에다가 내가 F를 취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해도 F를 취해야 되겠지. 원래 있던 fx. 이 i를 내가 양쪽에다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해도 등식이 유지된다. 됐어요? 선생님 왜 이런 짓 했을까요? 상쇄시키는 전략. 어떻게? 요걸 다시 부활시킬게. 이렇게 쫙 다 부활시킵니다. 어차피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는 풀어도 되고 묶어도 되죠? 자, 요 녀석을 내가 다시 써보는 중. 이렇게 됐어. 근데 어머나 이 아이가 상쇄돼서 날라갔죠. 왜? 너는 이 아이를 먹으면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먹고 그대로 뱉을 거니까 너만 남고 너는 없어져도 돼. 즉 정리하면 이제 G의 인버스 합성 H의 X. 여전히 H만 남기고 싶지, 그지? 이거잖아. 여전히 H만 남기고 싶어. 그래서 또 무슨 짓 할까요? 통째로 요 앞에다가
통째로 요 앞에다가 뭘 합성할 거야? g를 합성할 거야. 통째로 g를 합성할 거야. 그럼 뭐가 좋은가요? 그렇죠. 이렇게 상수에서 날아가겠죠? 그럼 드디어 hx만 남았네. 여기는 대신 좀 복잡해졌다. g, f, f. 요 따우식이 남았네. 됐나요?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hx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성하면 되지 뭐. 차근차근 해보자. hx, fx가 2x니까 f의 2x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g의 f의 2x가 뭐게? fx가 2x니까 요 자리가 2x면 여기도 2x니까 4x.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4x가 될 거고, 그럼 g의 4x는 뭘까요? g가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생겼으니까 x면 여기 x니까 여기가 4x니까 여기도 4x가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4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결론 hx는 4x 더하기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위에 거는 값을 이용한 문제였었고, 아래 거는 실제로 식을 주고 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뭐였지? 양변의 역함수 또는 원함수를 합성해도 등식이 안 바뀌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마치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등식에서 양변의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막 합성을 해, 역함수랑 원함수 합성해서 좌측에 좌변에 hx만 생존시키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이항한 효과가 났죠.